원장 이현주입니다.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두 번째 뵙는 분도 계십니다. 지난 5월에는 저희가 지난달에는 엄마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엄마의 유년 시절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의 어떤 발달에 대한 신체 발달에 대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아윤이 어머니는 5월에 했기 때문에 우리 민규 어머니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을 드린다 하면 혹시 긴장되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우리 민규 어머니는 엄마 나이가 몇 세이세요? 저는 38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윤이 어머니께서는 엄마 나이가 몇 세이세요? 6살. 아, 자, 왜 6살이라고 하셨어요? 아윤이가 6살이라서, 네. 음. 아, 아, 지난달 그러면, 배웠어요. 네네. 그러면 왜 6살이어야 할까요? 이제 6살만큼 됐으니까, 태어난 네네. 지, 네. 네, 엄마 나이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엄마의 네. 생물학적 나이 말고 엄마 나이니까 민규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2024년에 6세, 6살은 누가 생생한 라이브라고 했죠, 아윤이 어머니? 아이. 아이. 네. 어. 그러면 민규 어머니 어렸을 때 나의 경험이 언제적부터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렸을 어, 때 초등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안 나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어때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나는 것 같은데. 그러세요? 자, 네. 그래서 지금 왜 이 아이 연령의 기준에서 엄마 나이를 책정하느냐 하면은 아까 34살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8이요. 여덟이면 보세요. 38 빼기 6 하면 32살의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엄마 역할 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음, 그러면 32년의 갭을 계속 내가 메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 나이 6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냈을 때 아윤이 어머니 한 달 이제 수업하고 한 달을 지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윤이랑 지내시면서. 어,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더 편해지고 화 조금 덜 내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급할 때는 막 화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음, 선생님이 이제 뭐 하나 하려면 한 10,000번 인지시켜야 된다 이제 그 말이 그게 되게 음, 당연한 거였는데 생각 못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뭘 시켜서 안 돼도 저게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네.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음, 네, 어쨌든 이제 뭐 이제 그날 배운 거를 막 하지는 못해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이제 음, 애한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만약에 바로 이제 너 이렇게 왜 안 하냐 할 타이밍에 그냥 뭐 웃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하거나 그냥 안 하는 게 당연 생각하니까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응. 그러셨구나. 그러면 우리 민규랑 이 관계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엄마 역할을 하시면서? 어떤 점에 대해서 말해야 될까요? 뭐, 그냥 내 마음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엄마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좀 허둥지둥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저 정도는 뭐 지금 이럴 때니까 내가 알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나의 태도, 엄마로서의 나의 태도가 좀 일관적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지 이런 상태를 여쭤보요. 아, 좀 그때그때 다른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자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하원시키고도 같이 일을 해요. 음, 그러면 이제 막 제가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사고를 치면 이제 좀 더 화를 많이 내게 되고 좀 음, 이제
일 끝나고 여유 있을 때는 조금 덜 내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이 없을 때는 그런 상황이 그냥 수용되는데, 뭔가 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힘들다. 이 네, 정도. 맞아요. 음, 그러면 민규는 형제가 있나요? 내 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 몇 살이에요? 동생이 4살이요. 음, 아니, 그러면, 아, 아연이 동생도, 네, 지금 어린이집 다 다니고 있겠네요? 네.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우리 6살 아이를 제대로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보면서 서로,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 기준은 어떤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공유를 할게요. 잠시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신체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충분히 나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만 4세 아이들이 대근육 운동 능력과 함께 미세 운동 능력이 활발해지는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여자친구들과 남자친구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남자친구들은 대근육 운동 능력이 더 활발해지면서 또 여자아이들은 그에 비해 미세 운동 능력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시기인데요.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그런데, 한번 여쭤볼까요? 지난 시간에 그 옷 입기에 대한 이야기, 뭐, 옷 벗기, 양치질, 식기 사용, 이런 이야기들을 잠시 했던 것 같은데, 가정에서 민규는 혼자 이렇게 스스로 엄마가 이렇게 하게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민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생은 입혀주고 민규는 옷만 챙겨주고 입어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음. 아침에 뭐 옷은 혼자서 입고 다니고요. 네. 뭐 다른 거, 또 다른 것도 얘기 드려야 될까요? 뭐, 네네, 혼자서 민규가 하는 것들, 엄마가 어, 이렇게 그냥 뭐 스스로 밥 하게끔. 먹고 나면 식판 같은 것도 이제 스스로 갖다 놓게끔 하고, 네. 어, 글쎄요. 그 뭐 종이접기 같은 것도 그냥 이제 책을 보면서 혼자 스스로 하게끔 하거든요. 음.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민규는 그냥 스스로 이렇게 뭔가 투들 없이 이렇게 잘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엄마에게 동생이 있기 때문에 또 큰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해줘. 이런 편인가요? 어, 나도 해줘라고 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제 뭐 자기 하다가 조금 안 되면 엄마 도와줘. 뭐 그 정도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때 엄마는 아이에게, 엄마 마음에서 그냥 6살 민규는 그냥 당연히 저렇게 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그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때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보이면 이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뭐 민규 옷 혼자 다 입었어? 잘했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 바쁜 시간대면은 그냥 입어 이러기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아윤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윤이는 어때요? 혼자서 스스로 하는 환경이 어느 정도까지 오픈되어 있을까요? 지난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네네. 이제 식판은 조금 갖다 놓고요. 근데 음. 맨날은 아니고 밥을 다 먹었는데 너무 속상하면 식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아, 진짜? 네, 이제 기분이 되게 안 좋은 날은 식판이 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래도 이제 이제 그 갖다 놔야 된다는 이제 그걸 조금 인지되고 있는 중이고. 음, 옷도 이제 그 전에 비해서는 이제 혼자 있는 횟수가 이제 계속 이제 늘고 있는 중이고. 음,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혼자 시킬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음. 해주는 게 이제 그냥 제가 빨리 끝나니까 자꾸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네.
그게 아윤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음, 아윤이가 하게끔 이제 아윤아 할 수 있어. 아윤아 이제 이건 아윤이 하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막 갑자기 이제 왜 건우만 해주고 나는 안 해줘. 막 이렇게 할 때는 음, 아윤아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음, 알았어, 언니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이제 하다가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더 그거 하려고 하면은 아윤아 오늘만 엄마가 해줄게. 예. 어, 근데 그래도 저번 달에 듣고 나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늘려가는 중이에요. 네. 우리가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 하지 않는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민규 같은 경우, 그리고 아윤이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언어 발달에도 그런 게 다 연결되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뭐 신체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딱 이것만, 그리고 나중에 뭐 인지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딱 이것만, 그리고 뭐 사회 정서적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딱 이것만, 그리고 감정 조절 발달을 위해서 이것만,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단계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다 상호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을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아이들 뭐 언어 발달 지금 6세가 되면 읽기에 관심 가지는 시기고 쓰기 도구에 다양하게 관심 가지는 시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만약에 환경 뭐 냉장고에다가 아이에게 오늘 뭐 우리 그거를 화이트보드 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벽에다가 하나 이렇게 걸어 놓고 오늘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기.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는 적기 힘들 거예요. 그럼 위에다가 따라 적을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뭐, 옷 입기, 아, 그 다음에 옷 벗기, 그 다음에 양치질, 식기 정리, 뭐, 옷 고르기, 장난감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놓으면 이게 언어적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시켜주죠. 아, 그리고 엄마가 막 뭐 이거 해 저거 해 입어 이게 아니라 그걸 보고 아이의 상태를 인지하는 거죠. 오늘은 민규가 옷만 스스로 입고 싶구나 하면 그걸 아이가 생각하게끔 해주는 환경을 노출시켜주는 거잖아요. 음.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 걸지 못하면 그냥 한 화이트보드 판 뭐 한 2절짜리나 좀 큰 판 이렇게 해서 거실에 한쪽에 이렇게 놔두고 뭔가 이거는 민규의 영역이고 이거는 아윤이의 음. 영역이야. 그러면 4살 동생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동화책을 읽고 만약에 언어 학습지를 하고 이런 환경보다 나의 일상생활 영역에서 언어 환경이 노출되고 쓰기를 도와주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못 쓸 수도 있죠. 왜 쓰기가 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환경을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오. 놀이처럼. 그냥 이건 놀이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는데 그냥 여기는 민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판이야. 이거는 아윤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 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아이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민규 어머니? 스스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써놓음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 내가 저 하기로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네. 적극적으로 마음이 좀 들지 않을까 네네. 해요. 그리고 그 공간을 본인 거라고 딱 지정해 줬잖아요. 음, 거기에 굉장히 아이들은 되게 뭐지, 엄마가 나를 존중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아윤이는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하고 이제 그 할 일을 계속 제가 말로 하면은 왜 그게 약간 잔소리 같고 어쨌든 애들도 뭘 하다 보면 잊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아윤아 뭐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 아윤아 저 아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거 한번 볼까 하면은 이제 저는 잔소리 안 하고 아윤이는 자기가 이제 고르는 거라서 조금 더 이제 의욕적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퍼펙트하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음, 어, 그냥 적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인식하고 경험해 보는 건데, 이건 언제 해야 되냐 하면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이가 놀잇감 정리하고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내가 스스로 할 거를 미리 저녁에 적어 놔야 돼요. 아, 이거를 바쁜 아침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좀 올라가요. 아시겠죠? 가장 릴렉스한 시간대 있잖아요. 뭐 저녁 먹고 아이들이 자유로운 시간대라든지 그것도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시간대에 너가 이렇게 너가 스스로 할 거를 기록하면 좋을 것 같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음, 그래서 지금 6세부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거를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거를 경험할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신체 발달에 이런 영역이 들어가는데 이게 인체 발달에 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휘가 확장된다. 4세 어린이는 1000개에서 1500개의 단어를 알고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해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의 같은 시간 관련 개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향상된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보세요. 지금 아까 그 화이트보드판이 우리 집에 옴으로써 내가 평소에 아윤이나 민규에게 사용하지 않은 그 상호작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자, 화이트보드판을 준비했어. 그러면 엄마들이 이제 집중을 할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아, 오늘 배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민규 어머니 만약에 화이트보드판을 준비했어요. 그럼 민규한테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 환경을 노출시켜 주실 건가요? 글쎄요. 아직 민규는 이제 글자를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림을 그려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음. 식으로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좋아요. 네네. 음. 그 아이들이 뭐 옷 입기를 하면 옷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엄마가 위에다가 옷을 그려놓고 옷 입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세트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기 정리하면 뭐 그릇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수저 그려놓고 뭐 식기 정리 뭐라든지. 그죠? 그러면 양치질 하면 뭐 칫솔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민규가 글자를 따라 쓰고 싶으면 따라 써도 되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려도 돼. 아, 네. 그거는, 엄마가 정한 규정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그걸 규칙을 정하게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단계, 단계 노출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아윤이는 어떤 그 화이트보드판을 딱 구입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 보시겠어요? 일단 아윤이도 글자를 모르긴 하는데 음,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음, 거기 어디지? 그냥 보드에 요새 이제 자석도 붙으니까 네네. 이거를 자석을 붙여가지고 뭐 적고 싶은 날은 적고 뭐 옮겨 붙이고 싶은 날은 옮겨 붙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네. 처음부터 쓰라고 안 하고 뭐 이제 약간 이제 자석 붙이는 정도로 시작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유치원 유아 부모님들께서 뭐 아이들 놀잇감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구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컴퓨터랑 프린터기는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이렇게 프린트해서 많은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노출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라리 놀잇감을 덜 구입하고 그 돈으로 컬러 프린터를 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엄청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런 환경들을 자연스럽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데 모방해서 부모님들이 따라 한번 해보는 걸 가정에 이렇게 환경을 노출시켜주면 우리는 보통 뭐 인지 발달하면 뭔가 학습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 6세 아이, 만 4세 아이에게 인지 발달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민규가 6살이고 아윤이가 6살인데 보통 엄마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어떻게 아이를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민규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태까지는 그냥 아직은 다 도와줘야 되는 나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노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네네. 밖에 나가서 놀이터를 간다든지 뭐 킥보드를 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근데 음, 그런 거 외에는 제가 거의 뭐 인지 발달을 위해 노력한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근데 좀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서 네네. 조금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네. 자, 아윤이 어머니는 이렇게 그 인지 발달, 그러니까 6살이 되었을 때, 만 4세가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고민하잖아요. 아이들이 연령이 한 살, 한 살 올라갈 때마다. 그러면 아윤이에 대해서 인지 발달을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나라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거는 있으세요? 그냥 글자 교구만 사고. 음, 근데 그거 흥미를 안 보여서 그냥 다시 넣어놨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 말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막 그렇게 막 어느 만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자체를 깊게 고민은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네네. 갑자기 이제 반 친구들 이름이 궁금하다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지 3월 달에 올라온 이제 명부 있잖아요. 그거 네네네. 뽑아가지고 이제 그거 코팅해가지고 이제 친구들 이름 그냥 보게 하고 그래서 원래 제 욕심은 그 친구들 이름을 그 조각 글자로 이제 조립을 해보는 거였는데 칠판에 붙일 걸 샀는데 생각보다 어, 글로 넘어가니까 또 흥미가 보고 그냥 그러니까 친구들 얼굴 보면서 이름을 읽는 건 재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네네네. 글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냥 친구들 이름을 그렇게 익히는 게 왜냐면 이제 그 얼굴이 있어야 네. 제가 이제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음, 유치원에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음, 음, 그래서 음. 이제 저랑 아윤이랑 오해가 있었던 저는 이제 글자에 흥미가 생겼다 이렇게 인지를 아, 하고 아윤이는 네. 그냥 이제 반이 바뀌었으니까 그 친구들 이제 작년에도 제가 뽑아줬었거든요. 근데 음, 작년에 어차피 글자를 알 때가 아니라서 그걸 그냥 붙여 만났는데 네네. 이번에는 막 친구 이제 글자를 뭔가 아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똑같은 거 있으면 엄마 이거 똑같아 하길래 아 음, 글자에 흥미가 생겼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샀다가 아니요 너무 그 글자에 흥미가 없는 네네. 거야. 그래서 아 아직 아니구나. 아, 그쵸. 이게 엄마가 또 아이오니를 넘어서 한 발 앞서 가셨는데, 네. 네. 아이들은 그 똑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반복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어, 그래가지고 어, 잘 넣어서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빨리 접었어요. 그냥 바로 할 잘하셨어요. 시도했는데 안 좋아하길래 어차피 이거 뭐 급한 게 안 내년에 학교 가고 이러면 약간 조금 조바심이 났을 것 같은데 음, 뭐 그냥 친구 얼굴 익히는 거 어쨌든 뭐 그것도 놀이잖아요. 친구 얼굴 뭐 이름 그쵸, 다시 다 그쵸. 보는 것도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그래 뭐 네가 지금 이 글자에 관심이 없어도 언젠가는 이게 눈에 보이겠지. 그래서 그냥 그죠. 그거 코팅한 것만 놔두고 어, 글자는 그냥 잃어버릴 그 이제 그 개수 뭐지 그 완전히 그냥 완전 자석이 된 거예요. 100%. 그러면서 그게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해. 이 장난감에 조금 들어가고 저 장난감에 아, 조금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시작도 못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다 해가지고 예. 그냥 자석으로 쓰면서 예. 그냥 그것도 환경 노출이잖아요. 이렇게 예, 의도하지 않은 그렇게 환경 하려고 했는데 노출. 그 너무 많이 흩어진 그게 네 살이랑 같이 노니까 네. 그 글자는 이게 조금 이제 만약에 차 이걸로 세 개, 네 개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채우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게 아, 너무 사방에 다 퍼져가지고 이거 나중에 그렇구나. 새로 또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일단 엄마는 빨리 접으신 걸 너무 잘하셨고, 아, 아이오니는 자기 주장을 확실히 한 거였고, 그런 맞아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이 인지 발달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어, 보통 마트에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들이 있잖아요. 먹고 싶어 하는 네. 것들. 그럼 민규는 뭐 좋아해요? 민규는 쌀과자 좋아해. 아, 쌀과자 좋아해요? 네. 아, 쌀과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보통 마트에서 뭔가 이렇게 구입할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조금 리드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그냥 선택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주기 싫은 것만 몇 개를 정해주고, 그거 음, 말고 다른 걸 사,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편이에요. 뭐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뭐 제외시키고, 엄마가 사주기 싫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빨이 좀 썩을 것 같아서 젤리나 아니면 그 음, 외 찐득찐득한 과자들 음, 있잖아요. 음, 그런 음. 거를 제외하고 뭐 음료수나 뭐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그런 거는 이제 크게 상관없이 사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아윤이는 어떤 거를 주로 좋아해요? 아윤이는 마트가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 어떤 날은 주스 고르고, 어떤 날은 음, 뭐 음, 마이쮸 같은 것도 사고, 봉지 과자도 사고, 빼빼로도 사고. 특별히 네. 특정 좋아하는 것보다 그냥 골고루 다 좋아. 아, 다 좋아요. 그러면 네. 살 때, 한 번 마트 갈 때 아이가 살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느 그러니까 개수만 선까지는 정해져 있어요. 개수만 몇 네. 개? 오늘은 한 개, 뭐 음, 아니면 오늘은 뭐 주스 하나, 아니면 음, 초코 안 묻은 과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범위만 있고, 이제 음, 만약에 뭐 마이쮸 같은 게 뭐 가기 전에 벌써 먹었거나 이렇게 하면 아유나 이제 그 설탕 너무 많이 든 거는 먹었으니까 오늘 가면 뭐 어떤 종류로 사라. 뭐 음, 그래서 주로 개수만 정해져 있어요. 거의 한 개 아니면 두 개. 예, 음, 그러면 동생도 무조건 한 개, 뭐 이제 언니 누나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음, 사는 날은 다 두 개, 두 개. 똑같이 이렇게. 예. 민규도 그러면 개수도 정해져 있나요? 이렇게 갔을 때? 네, 민규는 거의 대부분 한 개. 한 개. 어, 네.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다 수용하는 편이에요? 네, 거의 말하는 대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정 진짜 두 개가 먹고 싶을 때는 이제 엄마 나 하나 더 사면 안 돼?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것도 그냥 자주 말하는 편은 아니라서 음, 그것도 음, 수용하는 편이에요. 자, 아윤이는 어때요? 그렇게 엄마랑 상호작용해서 수용하는 편인가요? 네. 음, 그게 처음 마트 막 이제 본인이 고를 때부터 제가 음, 종류는 안 정해주고 개수로 음, 이제 그렇게 하는 음, 걸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음. 고민하면 근데 주로 이제 평일엔 거의 못 가고 주말에 가니까 아빠랑 가거든요. 그럼 이제 네네. 아니면 아빠한테 가요. 아빠 나 오늘 하나 더 사고 싶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통과되나요? 아빠가 이제 그러면 간식을 왜 오기 전에 막 되게 많이 먹은 날은 오늘 너무 음, 많이 먹어서 안 되니까 하나만 사라. 뭐 이렇게 하면은 음, 음, 어쨌든 되는 날은 되고 안 되는 날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음, 아빠한테 바로 가서 된다 하면은 이제 신나게 하나 더 사고 안 된다 음, 하면은 이제 음, 그 두 개를 놓고 고뇌를 하는데 그거 그냥 음. 놔둬요. 고뇌하게. 그래도 간식에 대한 어떤 규칙은 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과자나 간식에는 어떤 언어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간식 이름이나 간식 종류. 그죠? 그 네, 간식, 그 과자 봉지를 보면 굉장히 그림도 있고 글자도 맞아. 있어요. 네. 이제 그죠? 유추할 수 있지. 이제 오렌지나 맛 같은 거나. 맞아요. 그죠? 고추 그림 그런 있으면 배우는 거에 거. 대해서 그거를 또 상호작용을 해줄 수 있는 그 환경이 된다라는. 음, 그러면 만약에 쌀과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봉지에는 쌀이라는 글자도 있을 것이고, 뭐 과자나 뭐 이런 글자가 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가 민규는 쌀 과자를 좋아하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이가 그 집에 와가지고 뭐 이면지나 이런 데 이런 과자 봉투를 가지고 놀이를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아, 음, 그러면 가위로 잘라서 붙여보기. 그러니까 그림과 보통 우리 과자 보면 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막 화이트보드가 있고 자석이 있으면 잘라서 여기다가 오늘 우리 민규가 산 아니면 오늘 아윤이가 산 과자의 그림과 글자를 한번 붙여봐. 그리고 엄마한테 왜 오늘 이걸 사고 싶은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음. 여기까지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 글자,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네. 그냥 간식 먹는 카드.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그 자석 글자보다 이게 훨씬 재밌겠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몬테소리 교구가 되게 비싸거든요. 네, 몬테소리 맞아요. 교구가 이게 일상생활 영역 교구예요. 근데 이런 그 상호작용을 환경을 노출시켜주면 몬테소리 교구보다 훨씬 더 나은 교구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영역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수놀이도 할 수 있거든요. 수놀이도 할 수 있으면 보통 아이들이 집에 가면 간식 접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한 봉지를 다 주진 않을 거잖아요. 먹을 만큼만 이렇게 먹을 맞아. 몇 거잖아요. 개.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뭐 민규야 오늘 쌀과자 몇 개를 먹을 거니 하고 여기 간식 접시에 담아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가 꼭 하나 둘 셋 안 세더라도 그냥 그렇게 노출시켜 줄 거예요. 엄마는 상호작용 속에서. 음, 그리고 아연이도 그러면 자기 다 간식 접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특히 동생이 있으면 둘이 다투니까 꼭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하시죠. 네, 네, 그러세요. 어, 꼭 나눠주고, 그러면 각자가 몇 개 먹을 건까지도 꼭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살은 아직 그걸 모르지만, 아, 위에 그, 뭐지, 그 큰 아이들이 통해서 환경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음, 과일을 먹더라도 똑같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막 딸기를 먹으면 10개, 10개를 준다든지. 그러면, 어, 이거에 대해서 개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과, 거기에도 보세요. 이게 시각적인 것과, 그게 다 노출되는데, 엄마가 스토리텔링만 해주시면 된다. 아,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러면 10개를 줬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때부터 뭐가 해야 되냐면, 사고와 학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다양한 어휘 확장, 이해력 향상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은 끊임없이 사고의 기능이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음, 지금까지 우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뭐 간식을 샀던 환경과 방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준 환경과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더 생성되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 나는 몇 개를 먹을까 오늘은? 고민하겠지. 나의 상태를 생각해보고 나 몇 개 먹고 싶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 기술의 첫 시발점이에요. 어, 우리가 특별한 어떤 학습적인 환경을 가지고 아이들의 뇌가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영역에서 엄마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떤 상호작용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런 뇌 발달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을 마시더라도 만약에 스스로 아이들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물을 직접 자기가 뭐 정수기나 이런 데서 떠와서 먹나요? 물 마실 때 민규는 어떻게 해요? 민규는 제가 일할 때 이제 물을 막 하나하나 챙겨줄 수가 없어서 그 냉장고에 이렇게 트레이 같은 거에다가 담아놨거든요. 그러면 음, 자기가 이제 알아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 먹고, 네, 그렇게 해요. 음. 아윤이는 어때요? 아니도 제가 주방을 아직도 그 울타리로 막아놔가지고 음, 원래는 계속 넣어주다가 그 음, 저번에 그 얘기 듣고 물병을 그냥 뭐지? 물병을 그냥 이렇게 열리는 물병을 떠나서 그냥 이제 음, 그럼 그 물병으로 그냥 자기가 부어 먹게 하고 음, 이제 간식 그릇 같은 것도 원래는 네, 그냥 주방을 제가 이제 못 오게 해놔서 그냥 다 음, 제가 다 줬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그냥 쟁반에다가
이제 수저통도 밖에 빼서 하나 놔두고 음. 쟁반에 이제 간식 그릇이랑 다른 자기 이제 간식 먹을 때는 자기가 필요한 거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게 아, 이제 다 세팅을 빼놨고. 해놓으셨네. 네. 아, 잘하셨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개념적인 언어를 상호작용해 줄 수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열이 되게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차가운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차가운 물 마시니까 민규는 어때? 시원해? 어디까지 시원해졌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뜨거운 거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 뭐 밥을 먹을 때, 뜨거운 국을 먹을 때, 이럴 때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언어적인 환경을. 그리고 과자도 쌀과자 모양은 어때? 별 모양이야? 네모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엄마가 툭툭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마이쮸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몇 개 먹는지를 정해놓고 먹으면 아유나 우리가 하루에 마이쮸를 몇 개 먹으면 너 이 치아가 아프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엄마가 음. 그냥 미리 정해가지고 너 아까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 라는 것보다는 몇 개까지 먹으면 될까를 한번 아이한테 그 개수를 제시해 주는 게 이게 개념적 이해에 굉장히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아, 그래서 이제는 엄마의 말이 굉장히 그냥 평소에 똑같이 쓰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서 동화책 몇 권 읽은 분량의 스토리텔링들을 구상하셔야 된다. 그러면 애써? 책 읽자? 뭐 지금은 동화책 볼 시간이야 이런 거 안 해도 일상생활 영역 안에서 반복된다 그랬죠. 반복? 똑같은 걸 계속 반복.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고3인데 매일 똑같이 질문하는 게 내일 아침에 너 몇 시에 깨워주면 되니? 이거예요. 음. 왜냐면 아이가 저녁에 자는 시간이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또 다 다르니까 제가 이 아이의 컨디션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몇 시까지 학교로 가야 되니까 만약에 좀 많이 꾸미고 가고 싶으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고 그냥 아, 내일은 대충 가고 그렇구나. 싶으면 시간이 짧게 걸릴 거고. 그러면 어쩔 때는 뭐 엄마 7시 40분에 깨우죠. 했다가 제가 40분에 한 번 깨우잖아요. 엄마 나 10분만 더 잘게 이러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한 번만 더 깨워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50분에 한 번 깨워주고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깨우지 않거든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고3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19살 아이의 컨디션을 모르잖아요. 엄마 나이 19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 유치원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음. 아이에게. 아, 그리고 입을 옷도 마찬가지 아이가 입을 옷을 담을 바구니만 선택해 줬지 그 제가 옷을 선택해 주지는 않았거든요. 이 6세 때부터는. 아, 그러면 내일 아침에 너가 입고 갈 옷을 여기다가 담아 놓으면 될 것 같아? 하면 대신에 이제 한 코너에 그 공간 실명제는 되어야 돼요. 아까 아연이 그 식기 이렇게 따로 내놨다는 것처럼 아이가 입을 옷들이 겉옷과 이 아래 위 상의 속옷 양말이 공간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지만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자기들 챙겨 놓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집에는 보면 이거는 저쪽에 있고 저거는 저쪽에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 또한 마찬가지 이런 개념적인 이해, 문제 해결 기술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사고 학습을 위한 환경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20살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지금도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아이들이 뭐 엄마 아이 이렇게 여행을 갈 때 그럼 아이의 옷은 누가 선택하나요? 아윤이는 어때요? 여행 갈 때 옷 뭐 자기 물건을 누가 챙겨요? 그래서 여행 갈 땐 제가 이제 자는 사이에 다 챙겨. 제가 자, 챙겨. 아윤이가 잠든 사이에 엄마가 다 예, 챙긴다. 그렇죠. 그럼 민규는 어때요? 여행 갈 때 누가 챙겨요? 민규도 똑같아요. 다 어, 엄마가. 엄마가 챙기죠. 그럼 아, 언제까지 챙겨주실 예정이세요?
근데 이거 어, 옷을 아직 제가 주는데 음, 옷은 제가 아직도 제가 그냥 주거든요. 주는데 음. 이게 실행이 되면 어떤 옷을 챙겨야 되는지만 얘기해 주면 아윤이가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옷 말고 나머지 그러니까 옷이랑 그러니까 세면도 원래 어리 챙기는 거 말고 안 가져가도 되는 건 아윤이가 챙겨가긴 챙겨가거든요. 그 가방을 싸요. 여행 가방을. 음. 왜냐면 그냥 내가 뭘 싸니까 자기도 이제 기분 내려고 뭘 싸면은 그걸 그냥 그렇게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옷을 가방을 안 싸본 건 아니니까 옷은 옷이나 이제 뭐 이제 다른 세면도 같은 것도 이게 요런 걸 챙기는 게 이제 생활화되면 옷도 아유나 뭐 세 벌, 뭐 아니면 두 벌,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혼자 아니면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뭐 얘기를 해봐도 되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생활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여행을 갈 때 이제 이게 6살 때 좀 익숙해지면 집에서 다음날 입을 옷에 대한 환경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익숙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엄마 우리 몇 번 자고 올 거야 물어보거든요. 어, 7살 때쯤 되면 그러면 2번 자고 올 거야 하면 이 아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잘 때 입을 옷, 갈아입을 옷, 속옷, 양말까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음, 딱 봉지를 준비해요. 이거 크림랩 봉지를. 거기에다가 분류해서 담는 거예요. 분류해서. 어, 그래서 자기 가방은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이제 26살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둘 다 그렇게 해요. 어, 그게 언제부터? 이 시기 때부터. 이 음, 가정에서 스스로 하게끔 계속 해줬기 때문에 여행 갈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우리가 여행을 간다, 거기 가서 뭔가 아이한테 구체적 경험을 시켜줘야지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이 목적이어야 돼요. 이 준비하는 것부터. 음, 어, 그게 더 매우 더 구체적인 경험인 거죠. 좀 그냥 거기 가서는 같이 즐기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마는 엄마 것만 챙기시면 돼요. 아, 좋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저는 큰아이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수학여행을 간다, 뭐 학교에서 어디 간다 하면 한 번도 옷을 챙겨줘 본 적이, 물건을 챙겨줘 본 적이 없어요. 어, 음, 스스로 다 챙겨가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지고 이제 스스로 챙기는데 이게 다음 달에 제가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유치원 생활과 가정과의 연계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알림장을 저는 한 번도 제가 직접 열어본 적이 없어요. 어, 왜냐면은 그 학교의 주체는 아이라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7살 때부터 아이가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읽고 엄마한테 전달하게끔 했지. 제가 어, 읽어서 미리 챙겨주지는 않았던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 6세 때 이런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7세 때 자연스러워지고 제가 다음 달에는 유치원의 교육 과정과 가정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보세요. 이런 것만 해도 이 인지 발달에 굉장히 많은 환경을 노출시켜 주죠. 네. 어떤 교구 활동이나 어떤 동화책보다도 훨씬 더 엄마와 아이의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 영역 속에서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이는 제가 그랬잖아요. 엄마 나이 6살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생생한 라이브를 사는 친구들은 그 아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나는 잘 몰라. 2024년 6살을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민규가 주체가 되고 우리 아유미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음,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회 및 정서적 발달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향상되겠어요? 독립성. 되겠죠. 스스로 네.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뭐가 되겠어요? 자기. 맞잖아. 아,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싶은지, 무슨 과자를 먹고 싶은지, 몇 개 먹고 음, 싶은지 자연스럽게 되죠.
그리고 감정 표현 보세요. 아까 화이트보드 판에 오늘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몇 개 적어놨어.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자연스럽게 표현되잖아. 음, 맞아요. 오늘, 그죠? 나는 내일 무슨 옷을 입을 거야.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어. 그러면 왜 그게 입고 싶은지 그냥 자연스러워지죠. 이게 엄마가 그냥 물어만 봐주면 되잖아. 아, 내일은 그게 입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날씨를 한번 볼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날씨를 보는 뭐 앱을 열어가지고 아이에게 날씨를 보는 것도 그러면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간대. 그러면 한번 고려해봐. 이렇게까지도 접근할 수 있겠죠. 네. 내일은 비가 온대. 그러면 민규야, 아유나 한번 생각해봐. 비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엄마는 너의 어떤 그 몸의 컨디션을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결정해줘. 아윤이가 결정해줘. 민규가 결정해줘.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지 않겠어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얘들을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자기 인식을 시키고 감정 표현을 하게 할 거예요? 학원에 보낼 수 음,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매우 자연스러워지죠. 네. 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과 사회 및 정서적 발달이 이게 각 챕터별로 여기는 이 발달을 시키고 저기는 저 발달을 시키고 여기는 여기를 해야 되고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음, 되게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앞에 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냥 사회 및 정서적 발달은 자동으로 인식되어지시죠. 네. 네, 그럴 것 어, 같아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무언가를 해줘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만나는 이 시간에 아이가 집중하고 있는 거에 환경을 훨씬 더 오픈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음, 돼요. 네. 그러면 엄마의 시간이 더 많아져요. 맞아요. 그죠? 어. 지금은 아이들을 너무 심심하게 만들어요. 맞아요. 왜? 엄마가 애써 다 해주시려고 하시거든. 네. 그러면서 자기 주도형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그럼 자기 주도로 만들어 줄 건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중에 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릇 꺼내놓고 그거 엄청 느꼈어요. 음, 그냥 그 물 떠주고 그릇 그 꺼내주던 그거마저도 그게 제가 음, 시간 엄청 많이 쓰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애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뭔가 더 크면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자기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예, 그냥 나중에 크면 하고 지금은 어리니까 내가 그냥 해줄 수 있다, 해주지. 이게 해주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걸 막상 네, 다 꺼내놓고 나니까 네, 네. 아, 네. 엉덩이 안 때 되는 그때 엉덩이 안 돼도 돼. 아, 그래서 점점 엄마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엄마의 에너지 충전할 시간이 많이 확보될수록 아이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애써 다 해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6세는 여기 우리 유치원에서 6살 친구들은 아침에 와가지고 가방에 딱 넣어오는 거 있잖아요. 수건, 예, 출석카드, 그리고 물. 수저통, 물. 그렇게 오면 아이들은 딱 순서가 있어요. 자기만의 순서를 가지고 정리하고 출석카드에 스티커 붙이는 것까지. 그 자기가 붙이는 거예요? 네. 네, 아, 자기가 붙이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 자리도 알아. 이게 가방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신발, 그 실내화 주머니는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약봉지는 어디 둬야 되는지, 아이들이 더 잘 알아. 엄마들은 가방에 다 넣어주니,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놓은 것도 아이가 하게끔 해도 돼요. 안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유치원에서는 다 하거든요. 그걸 제가 몰랐는데 그 소풍 음. 가는 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티커는 작년부터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소풍 가는 날 아윤이가 자기가 다 끄집어내더니 가방을 새로 쌌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 가방을 쌀 수 있는 애를 내가 응. 아, 그러셨지. 아침마다, 그냥 꺼내놓기만 해도 챙길 거를, 내가 안 그쵸. 해도 되는 걸 내가 이때까지 했구나. 그쵸. 그래서 그냥 어, 딱딱딱 담아가지고 그게 어떤 바구니에다가 딱 담아놓고 아이 보고 어, 가방에 담으라 하면 돼요. 맞아요. 빨리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노출시켜줄 환경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났죠. 네. 어. 그러니까 그게 근데 애한테 되게 이로운 환경이었는데, 그쵸. 아, 엄마가 보세요. 아까 민규 엄마가 나 엄마 나이 38살이라고 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이만큼 갭을 두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살 민규가 너무 어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엄마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러면 자기 주도를 해주지? 그것도 대한 그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 5살은 나의 것을 인식하는 시기였다면, 6살은 구체적으로 인식된 나의 것을 내가 직접 참여하는 시기, 자기 주도를 음, 시작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시면 7세 때 굉장히 도움받을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 나이 7세를 도움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 한 시간은 연령별 발달 근거에 따른 가정과의 연계, 엄마, 부모와의 연계 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규 어머니는 오늘도 이렇게 처음 참여하시고, 이렇게 한 시간을 이렇게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딱 구체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이쯤 되면은 뭐 이거 하겠지, 뭐 이런 음, 생각만 하다가 이제 음, 막상 내가 어떤 식으로 애를 이제 도와줘야 될지가 조금 음.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조금 감이 잡히셨어요? 네. 네, 자, 우리 아윤이 엄마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네. 또 오늘 한 시간은 어떠셨어요? 오늘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 네, 진짜 저번 달도 이번 달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음, 이게 그냥 나중에 막연히 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아직은 어리고 나중엔 음,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원장님 얘기 듣고 뭐 이제 아윤이가 스스로 뭘 할 때도 있는데 그 한 번씩 보면 애는 한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어리다고 보고 막 다 해주고 한 요만큼만 하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이만큼 하는 애를 집에 오면 진짜 요만큼 하는 애로 그냥 놔뒀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응, 그죠?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스스로 다 하잖아, 스스로. 응. 그러니까 이제 참여 수업 오시면 더 느끼실 거예요. 수요일을 기대해 보세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7월에는 이제 유치원의 교육 과정과 가정과 어떻게 연계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달에 또 6월 말에 신청서 나갈 거니까 참여 가능하시면 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